우리 김신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69명, 수강 인원이 70명인데 69명 플러스 19명, 그래서 90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인기를 제가 알망합니다. 인기 절정에 있는 우리 김신욱 교수님의 재무학에 관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교수님이시고 강의 평가가 100점 만점에 94점이라고 하니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제가 5가지 스피치 법칙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거 아닐까? 저는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러면 머리가 일단 아파요. 네,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심플 이지 샷합니다.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심플해요. 그 어려운 재무를 그냥 심플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A는 B다라고 그냥 딱 단원 짓고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심플합니다. 전달하는 표현력도 심플하시고 강의 내용도 심플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것에 매력이 있고 또 강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What to Say 콘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2가지였잖아요. 의미와 재미입니다. 이미 PPT로 강의가 정리가 다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책 2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마케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경영에서 첫 번째가 인사관리, 그 다음에 재무관리, 생산관리, 제품관리 4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게 저는 마케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학을 전공했는데 이 책이 참 재밌어요.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책인데 이게 사례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 지도 교수께서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학기 시작할 때 책을 일단 막 원서까지 막 이렇게 주세요. 저는 실은 영어 약해가지고 원서를 잘 못 읽거든요. 근데 사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재산입니다. 네, 마케팅학을 전공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근데 원서를 보여드리고 전공 책을 보여드리면 마케팅학을 전공하긴 했구나 이런 느낌이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미는 어디서 느끼냐면 사례 중심입니다. 경영에서 이 사례를 빼놓으면 실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교수님은 산학 양쪽을 다 겸비하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비결 중에 또 하나가 사례 중심형으로 강의를 풀어가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심플하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들려왔다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이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ook, Smile, Talk. LST 법칙입니다. 조금 얼굴 표정이 무표정? 좀 경직되어 있고 좀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스마일이 없으세요. 막상 강의 현장에 가면 또 뭐 부드럽게 강의하시겠지만 조금 느낌이 딱딱하다, 근엄하다, 엄숙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Look, Smile, Talk. 시작. Look, Smile, Talk. 네, 바라보고 미소 띄고 그 다음에 강의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imple, Easy, Short. 시작. Simple, Easy, Short. 짧게. 쇼트하게. 네. 그 다음에 키스 법칙 알려드릴게요. 키스 법칙. KISS.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키스라고 하는 거는요, 워드 플레이 하면 K가 뭐냐면 키워드로 PPT를 만들었어요. 이 키워드가 강의 내용이 압축된 단어예요. 압축된 단어로 PPT를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PPT를 만드는 요령은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압축, 단순, 그 다음에 도식, 그 다음에 칼라. 단순화하라.
단순화하는 건 압축해서 키워드로 뽑아내라. 그 키워드를 도식화하라. 그림 그리듯 도형을 그려줘라. 그럼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된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연구하시면 PPT가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압축은 했는데 심플하게 표시는 했는데 이걸 좀 그림 그리듯 뭔가 구조화 시켜주면 이게 도식화가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시켜주면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고 이해를 도를 높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컬러화는 이를테면 컬러를 입히는데 원색으로 입히는 것보다는 파스톤 톤으로 해서 좀 세련감 있게 PPT를 제작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키워드는 출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키스에서 I는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킹. 이게 강의 기법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필요한데 어떤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세계 돌아가는 브랜드나 트렌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확 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도입하는 부분이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아시겠죠? 아이스 브레이킹을 넣어주면 좋죠.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김택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강의를 체육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비 오는 날은 강의실로 강의하고 날씨 좋은 날은 밖에 운동장에서 이제 실습을 하거든요.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비가 오는 날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 애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5분 드라마를 해주세요. 5분 드라마. 강의하기 전에 5분 드라마를 얘기하세요. 재밌는 이야기. 네. 근데 그게 솔깃했어요. 그러고 나서 5분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체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5분 드라마가 그건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죠. 네, 사례. 그 다음에 저는 스타벅스에 가면 놀라워요. 스타벅스 너무 잘 되잖아요. 네. 브랜드가 많은 주에 스타벅스의 커피값은 가장 세요. 근데 손님이 늘 있어요. 스타벅스가 성공한 사례는 문화 마케팅 전략을 쓴 거거든요. 스타벅스는 그냥 커피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레포트도 쓰고 공부도 하고 쉼터도 되고 아이들과 뭐 자그마한 미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학생들이 노트북 펴놓고 뭔가를 쓰고 있다고요. 레포트를 쓰고 있다고요.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음악을 듣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다를 떨고 있다고요. 다른 커피점하고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복잡복잡해요. 그 스타벅스의 성공 사례는 문화 마케팅이다. 그런 사례를 들어주면서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할 것인가, 뭐 어떤 특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은 많은 사례, 그 다음에 5분 드라마,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가 뭐냐면 셀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력, 그리고 많은 경험들. 그래서 우리 김신욱 박사님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 산업 현장과 학문과 믹스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셀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던 경험,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경험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라. 키스에서. 그 다음에 스마일스는 스마일스는 재밌게 하라. 재밌게. 이게 관건이죠.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의미와 재미로 구분되는데 재밌게 강의하는 게 실은 관건이거든요. 근데 재밌게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플, 쉽게 들리고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밌게 강의하려면 키스 법칙 중에서 셀프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많이 들어주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많이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재밌게 강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키워드로 압축된 PPT를 만들어서 구조화시키고 컬러화시켜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키워드로 말하라. 따라서 하실까요? 키워드.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이 아이스 브레이킹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 어떤 그 이슈 이런 거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산학 협동 우리 교수로서의 강의는 바로 셀프 어플리케이션. 시작. 셀프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스마일스 재밌게 강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스피치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LST 법칙, ESE 법칙, 키스 법칙. 또 하나가 뭐냐면 EOB 법칙입니다. EOB.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례 중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스토리텔링 기법. 스토리텔링 하듯 강의하라는데요. EOB가 뭐냐면 따라서 하실까요? example, outline, benefit. 네. 이 사례를 들어라. example, 사례를 들어자. 그 사례의 outline, 핵심이 뭐냐? 핵심을 집어줘라.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라.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라. benefit, 이익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가 뭘까요? 홀로스 달걀을 얘기 드릴까요?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탁자 위에 생 계란을 다른 거를 사용하지 않고 세울 수 있는 방법. 근데 아무도 못 세우는데 콜럼버스는 세웠잖아요. 살짝 힘주어 탁자에 탁 치니까 밑에가 깨지면서 딱 세웠잖아요. 아웃라인, 거기서 뭘 끄집어냈죠? 패러다임 쉬프트, 인식의 전환, 내지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죠. 창의적인 걸 얘기한 거죠. 탁 깨서 세웠어요. 누군 못해? 근데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의적 방법의 전환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방법을 전환하면 베네피트 이런 이익들이 생긴다면서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EOB 법칙, EOB 화법인 것이고요.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LST 법칙, 2번 심플 이지샷 SES 법칙, 3번 피스 법칙, 4번 EOB 법칙.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이거를 다 깨라. 파탈입니다. 파탈 법칙입니다. 파탈. 파괴하고 일탈한다. 파탈. 지금까지 공식 다 깨라.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나 이거? 파탈. 반전. 거꾸로. 기대감을 뒤집는 거. 기대치를 뒤집어라. 자, 그래서 이 파탈이 재미를 유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 기대치를 뒤집는 거, 그리고 고정관념을 뒤집는 거, 이게 바로 파탈 정신이고 반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파탈은 반전이다. 시작. 파탈은 반전이다. 반전이 뭐죠? 기대치를 뒤집는 거 반전입니다. 뒤집어라, 거꾸로 말하라. 역설적인 방법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박사님의 강의는 더욱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거 지금 제가 쭉 5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은 인기는 말로 하늘을 찌를 것이고 또 늘 건강하시고 하신 일마다 다 스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수님은 성격도 딱딱 부러져요. A는 B다라고 간결하고 단순한 면이 있으셔서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How to Say에서 좀 말씀이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입속구를 살짝 올려주고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또 처음에 우리 교수님이 코칭을 신청하실 때도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남은 시간에 좀 부드럽게 발음하는 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